18대 대선 개표 부정을 고발한다. 이 책의 저자이십니다. 정병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 선고가 있었는데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분개하고 정말 어떻게 이런 재판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정원법 위반이긴 하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그런 이상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근데 이제 뭐 앞서 인사말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관건 부정선거였다, 18대 대선 관건 부정선거였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랬습니다만은 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헌법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가 관련된 질의를 정보공개 청구로 한 적이 있어요. 원세훈, 남재준 이 두 사람이 검찰에 의해서 죄가 있다고 기소까지 됐는데 선관위의 여기에 대한 판단은 뭐냐? 그랬더니 뭐 당연한 이제 답변이 나왔습니다. 뭐 이건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줬는데요. 사실 그 전에 그 2013년 10월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민주당의 김현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 문상부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사무총장에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국정원 직원이 저런 식으로 트윗을 선거기간에 했다면 선거법에 저촉됩니까?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문상부 사무총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인터넷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댓글을 달고 했다면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게 문상부 사무총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답변 말고도요, 그 이상규 의원이랄지 신선미 의원이랄지 그 비슷한 질문들을 계속했어요. 그때마다 선거법 위반이 맞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재판부가 어떤 생각으로 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선거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그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기관이 선관위 헌법기관이거든요. 사무총장의 발언입니다. 국회에서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정선거입니까? 아닙니까? 명백한 부정선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표 부정이니 뭐 이런 걸 떠나서 국정원 직원들이 그렇게 트윗을 날리고 한 것은 분명하게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가 선거 무효 사안입니다. 뭐 긴 말 할 필요 없이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랄지 또는 안행부랄지 또는 보훈처랄지 많은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선 기간에 그렇게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황들이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체적 부정선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 정부가 뭐 존속을 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전제를 하고 우리가 좀 개표 부정선거 지금 소 잃고 양칸 고친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지금 야당은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을 안 고치고 있어요. 예? 외양간 고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강동원 의원님만 유일하게 지금 관심을 보이시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사실 그 세민연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되는 의원들이 다 와야 됩니다. 뭐 정청래 의원을 진선미 의원, 뭐 김현 의원 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데 그 사람들이 와야 돼요, 이 자리에. 그래야지 선거법 개정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저도 평범한 시민이거든요. 이 선거 결과가 너무 이상해서 그걸 추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찾아낸 것들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그 민주주의나 전국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지루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용들을 좀 잘 좀 살펴서 공유를 해주시면, 알려주시면 조금이라도 진전을 우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번 토론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썼는데, 예,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좀 나누겠습니다. 투표용지 준비 관리에서 투표용지 1년 번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다 선거해 보셔서 알겠지만 투표용지를 교부 받을 때에 보면은 이 투표지에 이제 1년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근데 1년 번호지를 떼고 주잖아요. 이게 교부를 하잖아요, 선관위가. 그 1년 번호지가 이제 절지선 양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지 부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부 받은 투표지 부분에는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투표용지를 기표를 한과 동시에 이 표가 나중에 이제 검증이 불가능해요. 전혀 검증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유령표라는 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부받은 표보다 실제 개표를 해보면 표가 막 한 매에서 심지어 10매까지 더 나온 케이스를 18대 대선 개표 상황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표를 1000매를 교부를 받았으면 1000매가 나와야죠. 근데 1001매, 1005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유령표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그 유령이 와서 투표를 한 거니까. 그 표를 누가 그러면 더 집어넣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1년 번호가 없기 때문에 투표지 부분에는.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번호를 왜 우리가 식당에서 10건만 사더라도 다 절차선 양쪽으로 번호가 있는데 이렇게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쪽만 있냐 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이 1년 번호, 그러니까 개표 시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1년 번호를 한쪽밖에 달 수 없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두 쪽을 다 달아도요. 그것만 봐가지고 누가 기표를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고 선거 인명부까지 면밀하게 대조하지 않으면 누가 투표를 했는지 또 투표함을 열어서 또 확인해야 되고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피해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유령표가 발생했을 때 누가 그런 표를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반드시 1년 번호가 양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사전투표를 6.4 지방선거 때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사전투표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투표지를 현장에서 발급을 해줘요. 근데 현장에서 발급해주는 그 기기가 바로 명부 단말기입니다. 그 명부 단말기를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노트북이 있어요. 그 옆에. 근데 이 노트북이 제가 투표 참관을 해봤거든요, 지난번에. 사전투표 참관을 해봤어요. 근데 노트북이 다운되어 버리더라고요.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리부팅을 해서 쓰더라고요. USB를 꽂아가지고.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이 노트북이
그 사전에 뭐 점검이 제대로 잘 테스트가 된 기기인지 그것도 확인을 뭐 해보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국가공인 검증을 거친 기기가 아닙니다. 이 노트북 자체가. 네? 저는 이제 순천에서 했는데 그것을 그거는 이제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빨리 그 사전투표 명부 단말기에 부착된 노트북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기관의 검증이 있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법제화가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봉인 스티커라고 있어요. 투표함을 여러분들 유심히 좀 제가 좀 사진을 딱 보여주면 좋은데 투표함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투표가 다 마치면 그 투표함을 봉인을 합니다. 그죠? 그 봉인 스티커라고 하는 그 청색 스티커로 붙여요. 근데 이 봉인 스티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누군가 떼어내면 오픈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은색 글씨로. 그래서 이제 그게 안전장치다 이건데, 그러니까 함부로 누가 그거를 만져서 떼어내서 이렇게 거기다 표를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 그죠?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인데, 문제는요, 이 봉인 스티커를 선관위가 관리를 하고 있고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선관위는 새로 떼었다 붙일 수 있습니다. 수량이 안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서명을 그 투표관리관만 이렇게 사인을 거기다가 해요. 물론 이제 그 어떤 이제 관리 규칙이나 이런 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중앙선관위 차원 선거과에서는 이제 그 정당 추천위원도 사인을 같이, 그래서 지난 730 재보궐선거 때는 하게 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순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순천 지역 같은 경우는 투표관리관 사인만 돼 있더라고요. 중앙선관위 지시도 그렇게 이행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선관위가 얼마든지 투표함을 봉인된 것을 뜯어서 투표수를 증가해도 누가 감쪽같이 알 수가 없어요. 새로 스티커 붙여버리면 되니까. 그죠? 위험합니까? 안 합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사전투표함 관리 문제. 지난 6.4 지방선거랄지 730 재보궐선거를 치를 때 이제 사전투표를 했잖아요. 먼저 그 사전투표를 하고 4, 5일 정도 선관위가 그 사전투표함을 맡아서 관리를 했어요. 또는 이제 6.4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무소랄지 일반 이런 데서도 이제 관리를 일부 했고요. 그런데요, 그 6.4 지방선거 때 중앙선관위가 이제 사전투표함이 과연 안전할까, 우리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굉장히 그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 지시라고 해가지고 CCTV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지시 사항이 있어요. 중앙선관위 명의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부분 시민들은 그래도 잘 국가기관이 안전하게 관리를 했겠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730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사전투표함을 3, 4일 동안 맡아 선관위가, 이제 730 재보궐선거 때 선관위가 그걸 관리를 했어요. 몇 군데 안 되니까 15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각 지역, 그러니까 그 해당 그 선거가 치러진 지역의 선관위가 그 투표함을 관리를 했는데, 문제는 사전투표함을 비치는 CCTV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사전투표함 전용 그 투표함을 이렇게 비치는 CCTV가 있어야지 누가 와서 그 투표함을 열고 뭐 이렇게 하는지 검증이 될 거 아닙니까? 없었어요.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어떤 사무실이나 그 입구 쪽에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따름이지 없는 거예요. 선관위 직원들이 아무나 드나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관위가 뭐 설마 뭐 나쁜 짓거리야 했겠어 이렇게 선관위를 뭐 신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글쎄요, 선관위가 대부분 저는 선관위 직원들 가운데 상당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혹시 그 부정선거를 위해서 매수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아주 뭐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선관위를 믿어달라고 그러는데 뭐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은행 직원들도 못 믿으니까 은행 내에서 그 많은 CCTV를 설정 안전장치를 하지 않습니까? 돈을 혹시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또 은행들이 많은 또 그런 일들이 종종 그렇게 많은 안전장치를 해도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투표지가 돈보다 더 뭐 안 중요합니까? 국민의 주권 행사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투표지를 4, 5일 동안 선관위가 맡아 관리하면서 그 정도 안전장치도 안 해놓고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용 CCTV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참가인들에게 CCTV를 공개하는 관련법이라도 반드시 좀 신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사전투표를 계속 하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빠뜨렸는데 이 투표용지 작성 관리 문제도 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투표용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인쇄되는지 그 과정은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투표용지가 어떤 인쇄소에서 몇 장이 무슨 용지로 인쇄되고 누가 또 그걸 검증했는지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관련 공직선거법상에는 이 투표용지 인쇄에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이 또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럼 뭐 했냐? 선거 편람, 그러니까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 선관위 사무편람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그 선거 제가 가져왔는데 일부만 그 부분만 좀 가져왔는데 이렇게 길어요. 몇 장이나 돼요. 자세하게 그 사무편람이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어떤 인쇄소 선정 시 고려 사항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인쇄소에다 인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있어요. 야간 작업이 가능한 인쇄소 뭐 이런 것까지 다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정밀하게 잘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지침에 불과하고 편람에 불과하고 선관위는 물론 편람을 중심으로 자기네들은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는요 이게 편람에 나와 있어야 될 사안이 아니고요. 인쇄 부분은 부정개입의 소지가 상당히 투표용지 인쇄할 때 문제는 크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명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어길 시 뭐 또 처벌조항도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이 투표용지 인쇄를 유일하게 그 과정을 참관하는 그 외부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정당 추천위원 2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민연 한 사람, 새누리당 한 사람. 정당 추천위원들이 인쇄 과정을 지켜본다고 그래요. 근데요, 그거 굉장히 허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좀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정당 추천위원들이요, 이제 한 사람은 조금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굉장히 다 오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관위의 업무를 협조하고 뭐 어떤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자신이 그걸 감시하고 뭐 해야 된다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 네? 거의 선관위 직원하고 비슷합니다. 네? 선관위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정당 추천위원들은.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사람들 정당 위원으로 그냥 두는 것 자체를
꺼려 하겠죠. 저는요, 야당 추천위원만 두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무소속 후보가 나올지라도 자기를 대표해서 누구든지 그 인쇄하는 과정을 한 사람이 참관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안전장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표용지를 혹시나 더 인쇄하지 않는지 또는 그 인쇄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그걸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개표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지금 개표 관리 매뉴얼을 매번 이제 선거 때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만들어요. 개표 관리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이 참관인들한테 배부가 안 돼요. 그거 아세요? 참관인들은 개표 관리 매뉴얼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참관인 교육이라고 시킵니다. 이제 참관인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참관인 교육이라고 시키는데 제가 2번이나 해봤습니다만은 참관인 교육이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개표 막 시작하기 전에 거기 이제 사무국장이 마이크로 잠깐 한 5분 방송으로 이렇게 어떻게 개표가 진행된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게 전부예요. 그게 참관인 교육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표관리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해도 그 개표 부정을 찾아낼까 말까 한데, 근데 이 개표관리 매뉴얼조차 안 받아본 참관인들이 개표 참관을 해서 뭘 알아내겠습니까? 나는 다 눈뚱봉사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그 보고만 있지 아무런 자기는 뭘 봐야 될지는 몰라요. 보면 현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자기 당 후보가 몇 표 얻었는지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지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낙선했다 생각되면 다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러니 얼마나 이 개표가 엉망진창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관인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부분들을 철저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과 최소한 개표 관리 매뉴얼이 반드시 참관인들한테 배부가 돼야 한다. 그게 ABC라고 생각해요. 그거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8대 대선 이후에 수개표 청원운동이 거세게 일었잖아요. 23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청원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또 수개표가 제대로 18대 대선 때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따간 뭐 김우영 목사님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거는 확인이 됐어요. 영상도 있고요. 저도 뭐 참관할 때마다 확인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 날림 개표, 우리가 이제 휘리릭 개표 이렇게 보통 하는데 개표를 한 장 한 장 그 2번 내지 3번 원래 18대 대선 개표 관리 매뉴얼상에는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검열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냐면 참관인 그 개표 사문 심사집계 사문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게 개표 이게 이제 바로 휘리릭 개표입니다. 이게 이렇게 봐버려요. 한 장 한 장 한 표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밀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휘리릭 개표로 이것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그러한 심사집계부 개표 참관인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뭘로 할 수 있냐면요. 지난 18대 대선 구미 개표를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요. 4,002표 개표하는데 3분이 걸려요. 수개표 시간이. 여러분들 어떻게 개표가 진행이 됐냐면 그 계함부에서 계함하고 그 다음에 그 전자개표기 이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심사집계부에서 또 이제 검표하고 그 다음에 검열위원석에서 다시 한번 검열하고 그 다음 위원장이 다시 한번 보고 최종적으로 개표 결과를 공표를 하면 표가 확정이 돼요. 그런 복잡한 진행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한 표라도 잘못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나름 이제 복잡하게 절차를 만들어 놨는데
수개표가 안 이루어지고 그 절차가 생략돼 버리고 이 4,002표 개표하는 3분이 걸린다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구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민만 이 전국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개표 청원운동이 뻘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실제로 개표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이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가 하나로 잘못되면 이 선거 결과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수개표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근데 문제는요, 이 법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178조가 이제 공직선거법 178조가 수개표의 그 근거인데, 그 구시군 위원회 위원들이 검열하도록 돼. 검열. 예, 검사하고 열람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만 두루뭉술하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아주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좀 더 정밀하게, 예? 지금 공직선거법 178조 3항에 나오는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사집계부와 검열위원들이 전량 유관으로 한 장 한 장 3회 이상 검표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건 지난 7.30 재보궐선거 때의 순천 개표장에 그 순천 선관위 그 사무국장이 개표가 한참 진행 중에 방송을 하더라고요. 한 장 한 장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니까 그 묶음별로 그냥 보라고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그것을 신호로 심사집계부 그 개표 사무원들이 다 휘리릭 개표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표 참가인들은 막 항의를 하니까, 아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막무가내요. 그래서 12시 안에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난 대선,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 또는 전자개표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 지난 그 사회자가 잘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적으로 지금 이 사용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지금 이게 논란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공직선거 부칙 5조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이 됐는, 전자개표가 도입이 됐는데 18대 대선까지 이 기기를 구형 투표지 분류기는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한 번도 국가공인 검증을 안 거쳤어요. 이 기기가. 제가 이건 또 확인한 사실이에요. 선관위를 통해서. 전문기관의 이 기기가 안전하고 그 다음에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고 또 그 성능이랄지 편의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검증을 받은 적이 없어요. 도입 때부터 비리 사건이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국정원의 CC 인증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다른 부서로 이제 이번에 그 이관이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국정원이 CC 인증을 해왔습니다. CC 인증이라고 하는 국제 공통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다루는 이런 그 전자기기에 대한 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근데 분명히 그 전자개표기는 그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또 저장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 정보를 다루거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부착이 되어 있고. 그러면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인증 대상 목록에서 어찌된 일인지 빠져 있어요. 선관위가 CC 인증 목록으로 등재해달라고 요청도 안 했고 국정원이 또 그걸 받아야 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번도 검증이 안 된 채 지금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에 기사화하고 그랬더니 최근에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6.4 지방선거 때부터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전문기관의 인증을 거쳤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제 미분류율이,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이제 A 후보, B 후보, C 후보 분류를 하잖아요. 예? 분류를 하는 기기인데, 자기 이제 선관위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분류에 실패를 하고 토해내버리는 표가 미분류표입니다. 인식을 못하는 거죠. 판독에 실패를 해요. 그래가지고 토해내버려요. 그 기기가. 그게 이제 미분류표인데, 이 미분류율을 중앙선관위 신형투표지 분류기, 단 구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형투표지 분류기의 경우에 2% 이내라고 홍보를 해왔어요, 선관위가. 그런데 지난 730 재보궐선거 때 곡성지역 보니까요, 그러니까 무효표 빼고 순수 미분류율만 따져봤어도 곡성지역의 경우에 신형투표지 분류기의 미분류율이 5.58%입니다. 5.58. 이렇게 이 미분류율이, 오차율이 높은 기기를 공직선거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기기는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이거 기기가 아니에요. 조사버려. 예. 얼마나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결과를 통해서도. 이런 기기를 우리가 지금 선거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파파이스라고 하는 팟캐스트 방송에서도 이제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만, 랜카드, 이 투표지 분류기에, 신형 투표지 분류기에 랜카드가 제거되지 않은 채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작 과정에서 계속 그걸 제거하라, 선거하기 전에 빨리 제거하라, 위험하니까 요구를 했어요, 선관위에게. 근데 끝내 제거를 않고 사용해버리더라고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자기네들 그 입찰 그 제안서에 보면 이 제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거가 안 된 채 납품이 됐어요. 그러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도. 그것도 아무튼 그 감사를 해봐야 될 상황인데, 해킹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다음에 예, 18대 대선 개표 당시 보니까 제어용 PC, 그러니까 PC가, 컴퓨터가 바로 제어용 PC입니다. 이 PC가 사실 핵심이에요. 이 PC의 명령에 의해서 나머지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제어용 PC를 임차해서 사용했더라고요, 선관위가. 일부 지역의 경우. 아니, 전국적으로 몇 군데인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래요. 황당한 일인데, 그것도. 아무튼 제가 확인한 것은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가 노트북 4대를 임차를 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개표 상황표 결과를 보니까 개표 상황표 날짜가요, 11월 24일, 12월 19일, 12월 21일. 같은 1번 기기인데 날짜가 3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우리가 선거 며칠 날 치렀죠? 12월 19일 날 대선 치렀잖아요. 근데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니까요? 이런 황당한 과거, 현재, 미래의 형태로 나타나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황당한 그 일들이 왜 벌어지겠어요? 이 제어용 PC가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아닌 말로 임차를 했을 때 누군가 거기다가 이상한 프로그램을 깔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안전 필터링 자체가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1분당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고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에 작동하기 평범한 보통 사람의 분류기의 분류 결과를 검증하기 힘든 상태다 보는데, 예, 지금 투표지 분류기에 굉장히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1분당 340 몇 메가를 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잘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이 참관인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표가 제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지 눈으로 봐서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눈으로
바가지는 잘 몰라요. 워낙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검증할 수 없는데 참관인들이 뭐하러 들어가요, 거기서. 그러면. 그잖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전자 투개표기를 사용을 했죠. 근데 이걸 헌법소원을 시민들이 제기를 해가지고 헌재가 사용 금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인지, 검증, 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자개표기, 이 투표지 분류기를 인지, 검증, 우리가 컴퓨터 전문가도 아닌데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전문가도 힘들 거예요, 이거. 네? 검증이 불가능하잖아요. 내 표가 제대로 분류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시간을 제가 예,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보면은 정확한 개표 방송을 위한 조항이 신설돼야 된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지난 대선 개표 방송 참 웃기지도 않았죠. 예? 그 50% 개표도 안 됐을 때, 아니 23몇 프로 개표 때에 23.6% 개표 때에, 그러니까 저녁 8시 40분 때 이미 당선 유력이라고 하는 자막이 뜨고, 그 다음에 9시경 되니까 뭐 당선 확실히 떠버려요. 그런 개표 방송을 지켜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그 개표 방송, 특히 SBS, 제가 확인한 거는 그렇습니다. SBS 같은 경우는 5천여 표가 중앙선관위의 그 공식 발표 투표자 수보다 더 많아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개표 결과를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럼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개표 결과를 잘못 방송을 한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것을 자기네들은 받아서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검증을 해봐야 되고요. 정말 중앙선관위가 준 걸 자료를 그대로 내보냈는지. 중앙선관위는 다른 그 투표자 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5,700여 표인가요? 더 많이 발표를 하고 5,316명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거 토론회랄지 이 선거방송 토론회랄지 이런 것들은 법이 많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정작 개표 방송에 대한 이 규정들이 너무 미비하다. 거기에 대한 규정들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표 완료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문제, 선거관리위원과 위원장 문제. 원래 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서 호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위원장에 한 번도 일반 그 위원이 된 적이 없어요. 다 법원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분명히 법에는 위원 가운데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관행적으로 판사를 위원장으로 앉혀요. 판사가 잘하겠지, 법을 잘 아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부정 개입을 했을 때, 그래서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했을 때, 그러면 법원 가서 이제 그걸 다투게 되는데 판사가 자기가 연루가 되어버렸잖아요. 선관위 위원장이잖아요. 그럼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지금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이유도 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김동완 전 대법관이 판사인데, 그잖아요.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었면서 판사인데, 판사들이 그 사람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위원 중에서 반드시 호선을 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의 임기 문제도 있습니다. 임기가 분명히 6년으로 돼 있는데 연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몇 년이 23년인가 위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이상 하는 사람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선관위 그야말로 수족이죠 그냥. 선관위에게 밑보이면 그렇게 오래 할 수 있겠어요? 선관위가 위원을 이렇게 선정하는데 그 월급 받습니까? 월급은 안 받습니다만 수당을 받죠. 예, 회의할 때 예, 수당을 받습니다만 위원이 상당히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예?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고 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출마했던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소당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위원들이 이렇게 허술한 정말 그래서 위원 임기 연임 제한이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많은 그 개표상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보관이 바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투표소 개표예요. 투표소 개표. 그 투표했던 곳에서 다시 거기서 바로 그냥 있는 그대로 투표가 옮길 것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까버리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비용도 훨씬 절감되고 그 다음에 이 시간도 개표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요. 이 부정 개입의 소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선진국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안 하고 있어요. 굳이 집중식 개표를 하면서 많은 개표 부정의 의혹들을 낳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역 선관위 선관위 직원들하고 관리계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물어보면요, 자기네들도 투표소 개표 찬성한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선관위 직원들도 밤샘 개표하느라고 힘들거든요. 저도 개표 잠깐 해봤지만 날새기 개표하느라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아니 투표소 개표하면 빨리 끝나잖아요. 업무도 줄어들잖아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걸 안 하냐 이거예요. 중앙선관위의 이 일부 아마 사람들이 이걸 끝까지 지금 집중식 개표, 전자개표기 이 투표지 분류기를 끝내 사용하려고 그렇게 고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